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 11월 18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염승환 이사고요. 네. 자, 오늘은 뭐 국내 증시가 예상을 한 대로 뭐 급등을 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뭐가 이게 엇박자가 자꾸 났는데, 오늘은 뭐 2차전지도 좋았고, 뭐 삼성전자가 그때 제가 방송할 때는 알 수가 없었죠. 알 수가 없었는데 그 자사주 매입이 떠버려가지고 큰 호재가 하나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주가 급등은 예고된 상태였는데 뭐 예상보다 더 많이 오르면서 삼성전자가 오른 것도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 다 분석 한번 해드리고, 아무튼 지금 많은 분들이 다 미국이나 요즘에 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로 많이 쏠려 있지만, 한국 시장은 뭐 아시겠지만 PBR이 이렇게 낮을 때 투자했을 때 성과가 항상 좋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투자를 이렇게 다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 투자하기는 어렵겠지만 도망갈 이유가 없는 장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현금이 많은 분들은 지금 미국 주식을 막 적극적으로 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한국을 할 때죠. 한국. 예. 그러니까 다들 미국만 보고 있잖아요. 미국이 좋다. 예. 그냥 미국 좋고 한국은 망했다 이 얘기밖에 안 들리니까, 그래서 오히려 한국한테는 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당분간은 한국은 강할 것 같습니다. 강할 것 같고, 미국은 피로감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오늘 미국이 평소 같으면 나스닥이 이렇게 급나가면 우리나라가 급나가는데 정반대죠. 뭐 미국 오를 때 오른 것도 없기 때문에 뭐 당분간 디커플링 될 가능성이 좀 높은 흐름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연말장이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미국도 봐야죠.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 항상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 마감 현황하고 증시 일정, 일론 머스크가 이제 하고 있는 얘기, 또 SK가스, 루닛이 정말 큰 호재가 나왔어요. 아스트라제네카의 그 타그리소, 이게 이제 이번에 유한양행이 만들었던 폐암 치료제 경쟁 제품이죠. 세계 뭐 선두권에 있는, 이거 돌연변이 파악하는데 루닛이 계약을 맺었대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거는 블록버스터 제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급등할 만하고요. 예. 그리고 삼성전자 지배구조 관련해서 또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 만도, 조선, 화장품,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희 이 PBR, 코스피 PBR 한번 보여드리고, 삼성전자 TLB, 비츠로세까지 좀 시간이 또 많이 지나서 좀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피로감이 시작됐고 나스닥이 급락을 했습니다. 백신 회의론자로 불리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돼서 바이오주가 박살이 났어요. 완전히. 그 다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매출 전망도 안 좋아지면서 반도체가 급락하고, 그러니까 바이오 반도체가 급락했죠.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도 좋을 게 없는데 한국은 오늘은 급등했고요. 다만 좋은 거는 뉴욕연은 제조업 지수가 아주 좋았습니다. 일단 그동안 미국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악재만 반영되고 미국은 호재만 반영됐는데, 뒤늦게 이제 미국도 좀 안 좋은 것들이 반영이 돼요. 그리고 파월 의장이 매파적 발언했죠. 12월 금리 인하 건너뛸 수도 있대요. 이것도 조금 이제 부담으로 증시에 좀 작용했습니다. 금리 인하 확률은 아직은 50% 넘는데 많이 낮아진 상태고, 12월 금리 인하 고려하고 있지만 확정된 거 없다.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도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인데, 이 사람이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했는데 이게 좀 충격을 줬어요. 네. 왜 충격을 줬냐면 그 백신 회의론자고요. 예. 그는 이제 학생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서 선택으로 바꾸자. 왜 의무화하냐? 수돗물 불수화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부분에 대해서 철폐하자. FDA 없애야 된다. 고난 축소하자. FDA 특허 보호받은 신약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분리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연 물질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정말 많은 중소제약사들한테 오히려 좋아요. 좋은데 대형 제약사는 FDA 통해서 특허를 강력하게 보호받고 있죠. 이 근간을 흔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FDA 없어지니 많이 막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불확실해진 거죠. 그래서 바이오주들이 그동안 많이 오른 것도 있는데 오늘 우리나라도 이 케네디의 지명 소식 때문에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이 폭락을 했다. 다만 좀 너무 과민 반응 보이는 것 같아요. 과연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럼 FDA 없앨 거고 특허를 보호 안 해주고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시장은 그렇게 미국도 안 좋은 걸 반영했고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급등했습니다. 신규 주문 늘었고요. 예.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사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실망스러운 매출이 나왔습니다. 전망이 지금 실적은 나쁘지 않은데 일단 AI는 좋은데 산업용과 자동차가 좀 부진하다. 예. 근데 이거는 뭐 이 회사만 그런 게 아니라 AI 빼고는 그렇게 썩 좋은 분야는 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확인하는 정도인데 뭐 미국 반도체는 한국과 다르게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좀 과민하게 반응 보였고 테슬라는 오늘 좀 올랐고요. 지난주에 팔란티어가 이번 트럼프 당선 최대 수혜자 AI 보안 기업이죠. AI를 통해서 인공위성 영상 분석해가지고 빈 라덴 같은 테러 분자 막 이렇게 찾아내고 막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범죄자도 찾아내고 그래서 이번 AI 시대에 최대 수혜주로 좀 거론되고 있고 엔비디아는 좀 급락했고요. 엔비디아 또 블랙엘이 탑재된 그 뭐죠? 예. 이 AI 가속기가 또 발열 문제가 좀 있나 봐요. 그 데이터 센터에 이제 들어간 그래서 그런 뉴스도 좀 있어서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했고 미국 반도체는 다 안 좋았습니다. 빅테크도 다 급락을 했어요. 예. 사실 미국의 관세부가 정책 이런 거는 이 회사들이 해외 매출이 좀 있기 때문에 그다지 좋은 건 아니죠. 헬스케어는 아까 말씀드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이 장관 지명으로 좀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켓랩이나 인투이티브 머신 같은 이런 이제 우주 관련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시 일정 보면 G20 정상회의가 오늘부터 열리고 내일 현대모비스 인베스터 데이가 열립니다. 좀 주주환원 큰 거 나왔으면 좋겠고요. 내일 모레는 중국 대출 우대 금리 결정,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고 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일론 머스크가 그 XAI라고 일론 머스크의 그 AI 관련 기업인데 칩 10만 개 엔비디아에서 구매해가지고 그거 데이터 센터 만들고 있대요. 아마 내년에 가동할 것 같습니다. 오픈 AI가 진짜 무서워하고 있어요. 테슬라 여기 일론 머스크를. 왜냐면 AI 칩을 엄청나게 지금 사는 거예요. 경쟁할 수 있죠. 근데 AI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일론 머스크는 자율주행 해야 되거든요. 로봇, 자율주행, 우주 다 AI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는 이제 트럼프와의 친밀감을 혜택 가능성이 높고 또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로봇 여기다가 AI를 집어넣고 스타링크를 이용해서 저궤도 위성으로 예. 그리고 로봇 이용해서 또 화성 갈 수도 있고 예. 정말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그림들이 전 놀라운 게요. 책을 작년에 봤잖아요. 제가 작년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일론 머스크 제가 책 보고 나서 저도 이 사람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일론 머스크 좋아 보인다. 예. 그렇게 저도 작년에 책을 한번 읽고 완전히 제 생각도 바뀌었거든요. 야, 이런 사람이라면 한번 세상을 바꿀 수도 있겠구나. 진짜 바꾸고 있어요. 그게 너무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게 무섭더라고요. 그렇고 아무튼 그리고 SK가스가 1.2조 복합 에너지 터미널 이제 가동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기 이제 아마 울산에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여기다 이제 LNG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뭐 예를 들면 LNG 수입하면 거기다 저장해 놓고 발전하고 그런 거죠. 한국석유공사와 이제 공동 투자한 거고요. 예, 석유가스 복합으로 이렇게 그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KT뿐만 아니라 또 여기 가스 복합 발전소도 이제 상업 가동 곧 들어가고 그래서 요새 SK가스 주가 되게 좋았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공부했던 SK가스가 드디어 그 예상했던 그 그림대로 지금 이제 시연이 되고 있어요. 1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참 예. 이게 시연되는 데까지 시간 좀 걸렸지만 어쨌든 지금 주가도 그렇고 뭐 제 갈 길을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룬이 또 많이들 물어보신 기업인데 뭐 이게 EGFR 돌연변이폐암 요게 이제 그 유한양이 이번에 FDA 승인받은 그 제품이고요. 거기에 지금 먼저 나와서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게 바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스. 뭐 거의 블록버스터입니다. 엄청난 제품이에요. 연 매출이 5조가 넘는 걸로 알려져 있죠. 5조 가까이. 근데 이
돌연변이 파악 가능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돌연변이를 파악하려면 일일이 유전자 검사를 해야 돼요. 원래 유전자 검사는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루닛에 AI를 이용하면 이제 빨리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검증받고 계약을 맺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닛이 드디어 초대형 고객사 하나를 확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한 호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루닛 주가가 오늘 급등한 이유 한번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늘 11월 18일이죠. 요거 저기 11월 19일 건 내일 좀 말씀드릴게요. 예, 미리 좀 적어놓은 건 있는데, 자, 삼성전자가 지배구조 관련 주요 쟁점, 이 지배구조 관점에서 보더라고요. 총수의 일가가 삼성전자 주식담보대출 받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 홍라의 여사가 2조 200억인데 이거 58,300원 지지해줘야 돼요. 왜냐면 담보 비율 때문에. 이거 깨지면 이제 반대 매매도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자사주 매입한 거, 이거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분들, 이 특수관계자들, 요거 담보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뭐 그게 맞을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한 게 중요한 거예요. 뭐 이유가 어찌됐건 자사주 매입을 해서 주가 방을 한 거잖아요. 그 자체는 환영을 해야죠. 근데 이것 때문인지는 알 수는 없고요. 다만 이 특수관계인들이 요 가격 이하로 갔을 때는 이제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래서 자사주 매입했다라는 얘기도 뭐 설득력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4차 상속세 납부 이후로 지분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 후 소각하면 지분율이 올라갑니다, 다시. 옛날에도 2014년도에 저도 이제 실제 조사해봤거든요. 2014년부터 17년 동안 3년 동안 삼성이 총 9번의 자사주 매입을 했고, 그때 18조를 매수했어요. 거의 주가가 128% 올랐어요. 3년 동안. 자사주 매입 때문에 꼭 오른 건 아니지만 실제로 그때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건희 회장 이제 당시 좀 안 좋았을 때 30조 자사주 매입 소각을 단행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19조 이상 자사주 매입 소각하면 지분율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삼성 SDS랑 합병할 가능성도 있다고 여기서 보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SDS 합병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소규모 합병, 시총차가 크니까. 그러니까 주주총회를 안 거쳐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합병을 하면 삼성물산의 그 삼성전자 지분율이 증가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사의 승인으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현 주가에서 소규모 합병을 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삼성 SDS 주주면 한 주당 삼성전자 2.4주를 받아요. 예. 왜냐하면 삼성 SDS 주가가 높기 때문에. 근데 삼성전자 지분율이 지금 정도면, 지금 그냥 합병을 하면 삼성물산하고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 지분이 이렇게 확 더 늘어납니다. 예. 근데 지금 삼성 SDS가 옛날에, 아주 옛날이죠. 그때가 공모가 40만 원이었어요. 지금 13만 원이니까 비싸진 않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삼성 SDS 주가 100% 오른 다음에 합병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그 자사주 필요 물량이 6.2%가 되고 지분율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삼성 SDS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합병을 하면 물산이나 이재용 회장한테는 좀 유리한 국면이 있죠.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하고 삼성 SDS가 올라도 돼요. 그러니까 합병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래도 이제 지분율이 올라간다. 근데 가장 좋은 건 SDS가 주가가 그냥 100% 올라버리는 거죠. 근데 모르죠. 합병을 옛날에도 몇 년 전에도 합병한다는 얘기는 있었어요. 이렇게 루머로 돌긴 했지만 그게 아직까지 실현은 안 됐는데, 오늘 또 보고서가 나오면서 그런 일부 얘기가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HL 만도는 일단 이제 그 좀 수혜주로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테슬라에도 공급을 하니까. 그래서 IRA 보조금 폐지, 자율주행 규제 완화한다고 합니다. 이 뉴스가 떴고요. 신규 교통부 장관 임명 예고인데, 일론 머스크의 아마 우군이라 규제 완화할 것 같고, 연방통신위원회 있죠. 그 통신망. 요거 스타링크랑 다 연결돼 있죠. 이거 규제 풀어주겠죠. 여기도 일론 머스크의 우군. 그러니까 교통부 장관과 저 통신부 장관이라 해야 되겠죠. 여기를 둘 다 일론 머스크의 채채권으로 지금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머스크는 날개는 다는 거죠. 그럼 자율주행 시장 커지겠죠. IRA 보조금 폐지는 좀 어쨌든 전기차 시장이 안 좋죠. 단기적으로는 좋아요. 왜냐하면 폐지 전에 미리 전기차 사겠죠. 그럼 전기차가 급증하겠죠, 판매가.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일시적이니까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앞으로 자동차는 진짜 자동차랑 수동차로 바뀐대요. 수동차는 우리가 직접 모는, 아직도 다들 직접 모시니까 수동차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 셀프 드라이빙, 한마디로 자동으로 움직이는 차, 요거는 이제 테슬라가 가장 앞서 나갈 가능성이 있죠. 이걸 만드는 차, 못 만드는 차로 나누시겠죠. 그래서 FSD 완전 자율주행을 고도화하고 있고, 그거를 지금 잘 완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6년 말부터 로보택시, 아예 운전대가 없는 거. 그리고 GM 포드 같은 경우는 이제 IRA 보조금 폐지되면 전기차 판매량이 더 축소되면 그 배출가스 있죠. 배출가스를 내놓을 때마다 그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환경 규제 때문에 아마 벌금을 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럴 때 테슬라는 벌금 낼 필요가 없죠. 오히려 보조금을 받아요. 보너스를. 근데 저게 폐지될 수도 있거든요. 저런 것들이. 예, 폐지된다면 테슬라한테도 좋은 건 아닌데, 근데 여기는 폐지는 아니고 북미 시장에서 테슬라는 어쨌든 전기차를 계속 뽑아내니까 크레딧 계속 받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에 보조금 안 주는데 저런 친환경 정책에 또 보조금을 테슬라한테만 또 주면 이게 앞뒤가 안 맞거든요. 예, 그 트럼프 정책이.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기차를 안 좋게 지금 정책을 꾸려 나가는데 여기 크레딧을 준다는 건 전기차 우대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안 맞아요. 그래서 크레딧 폐지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테슬라한테 마냥 무조건 호재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여기서는 뭐 환경 규제 크레딧이 더 필요하니까 오히려 더 수혜받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건 확인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더. 그리고 테슬라는 이제 어쨌든 뭐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수익 증가도 할 거고, IRA 보조금을 못 받아도 인센티브를 소비자들한테 제공할 수도 있고, 로보택시 시작되면 예, 더 좋은 성과를 낼 것 같다.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그런 이제 플랫폼을 이제 통해서 돈을 버는 선순환 구조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스마트카 시장 선도 업체는 지금 테슬라 화웨이죠. 후발주자 샤오미인데, 어쨌든 지금 이 미국과 중국 모두의 부품 납품하는 회사가 만도거든요. 그러니까 만도가 수혜받지 않겠냐,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조선업종 관련해서는 요새 좀 조선업종도 주가가 아니 많이 올랐었죠. 한번 올랐다 좀 다시 좀 지지부진한데, 중국이 컨테이너를 많이 가져갔지만 우리는 가스선이 있어요. 가스선은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우리가 70%나 점유하고 있어서 중국이 쉽게 들어오긴 좀 어렵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나라 그 가스선 수요는, 그러니까 이 생산량은 계속해서 잘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NG 운반선 65척, 가스선 50척 정도. 옛날에는 이게 가스선이 10에서 20척밖에 안 됐어요. 과거에는. 확실히 많이 늘었죠. 이게 또 고부가 가치 선종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은 가스선도 시장을 과점하고 있고요. 암모니아 운반선은 이익률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인력 부족은 뭐 장기화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그래서 자동화 시키는 거죠. 동남아 인력도 활용하고, 그리고 삼성중공업 스웨즈막스 탱커 4척을 수주했는데, 이 선박을 중국 거기 조선소에 하청을 줬나봐요. 네, 인력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겠죠. 하나오션은 방산 시장을 이제 노리죠. 그래서 이번에 주가 엄청 올랐죠. 방산으로 좀 부각이 되면서 해양 플랜트 부지를 방산 생산 능력을 위해서 해양 플랜트 부지를 활용을 한대요. 그러면 해양 플랜트 부지가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싱가포르 다이내믹이라는 해양 플랜트 회사 지금 인수 중에 있어요. 그걸로 이제 메꾸겠다는 것 같습니다. 신조선 시장 25년에도 한국 수출 증가할 것 같고, LNG 운반선은 여전히 좋을 것 같다. 네, LNG선 발주 130척 증가하고 한국 수출은 91척으로 늘어날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실적은 이제 22년부터 수주한 그 고가 선박, 그리고 23년 물량들이 반영되니까 실적은 계속 좋아지겠죠. 그래서 현대미포, 한국조선해양을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장품은 어쨌든 정말 상반기 좋았다, 하반기엔 정말 힘든데 경쟁은 심화되고 있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어쨌든 경쟁은 어쩔 수 없어요. 잘 되는 곳에선 경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새로운 스타가 탄생하고 ODM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상반기만큼은 좀 모멘텀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죠. 그러나 여전히 ODM 용기업체들 주문 추이 견고하고, 예, 미국, 일본 외에도 기타 해외 지역의 성장이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국 화장품 수출 가파른 성장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좀 차별적으로 보자. 경쟁이 심하니까. 예, 최선호주는 코스메카 코리아 APR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PBR이 얼마죠? 0.85배, 86배입니다. 이제 오늘 좀 올라서 0.87배 정도 됐을 텐데,
0.9배 이하에서 제가 주식 투자했을 때는 실패한 경우는 없다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코스피. 그러니까 지금은 도망갈 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한국을 투자할 때예요. 지금 시장, 지금 구간, 아직까지 그런 구간이고, 왜냐면 PBR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예. 근데 나중에 또 뭐 PBR 한 배 가면 또 약간은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한국 시장은 주기적으로 여기다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오르고 떨어지면 오르고. 그러니까 지금은 도망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메리츠의 김성애 연구원님이 지난 7년간 주주환원책을 배당 위주로 했거든요. 이제 자사주로 바뀝니다. 이번 자사주 매입 공시했죠. 예. 그래서 향후 10조 원의 변사 현금이 또 추가로 주주환원에 쓰이니까 유연한 설비 투자가 가능할 것 같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성전자가 이제 다른 데 돈 안 쓰고 주주환원에 돈 준다는 거. 그러니까 HBM과 미래기술개발 투자를 하되 다른 부분에 불필요한 부분은 덜어내서 주주들한테 돌려주겠다. 이건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절제한다, 투자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좀 필요하다. 그래야 25년도 업황이 좋다. 25년에 너무 투자를 많이 하면 공급과잉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10조 원이란 큰 돈이죠. 이거를 주주들한테 주기로 한 거예요. 이거는 좋은 결정이다. 투자를 줄이는 관점에서. TLB가 기판 회사들 요즘에 그 좀 실적들이 안 좋은데 TLB는 또 잘 나왔어요. 그래서 중간 고사양 기판 점유율이 증가했고, 북미 메모리 고객선의 점유율 확대, SSD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아마 마이크론 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판도 되게 다양화되어 있다 보니까 TLB가 좀 약간 고마진 제품들을 많이 또 판매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경쟁력이죠. 그래서 이익률이요, 1분기 0.5밖에 안 됐는데 이번 3분기에 무려 8.1까지 점프를 했어요. 업황이 안 좋은데 주가는 박살이 났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인정을 해야죠. 대안에는 좋은 지금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TLB는 주가 빠졌지만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비추로스의 실적 좋았습니다. 근데 비추로스는 트럼프 수혜주죠. 그 1차 전지 있죠. 충전 안 되는 리튬. 근데 이게 오래 써요. 10년 정도 쓰거든요. 그래서 인프라 원유 시추할 때 가스 시추, 무기에도 들어가요. 그 스마트 미터기 아세요? 우리 전력 이렇게 계량하는 거. 예, 그거 일일이 뭐 이렇게 그 우리가 배터리 갈아 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리튬 1차 전지 같은 거 넣어버려요. 한 10년 쓰게. 그래서 산업용 58%, 이 산업용이 주로 이제 아마 스마트 미터기로 알려져 있고, 고온전지가 석유, 가스 시추하는 거, 앰플과 열전지가 방산, 운두도 방산입니다. 아무튼 리튬 1차 전지 글로벌 2위, 이익권 회사가 한 3개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우주항공용 배터리팩도 개발 중에 있대요. 요즘에 또 우주 시대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실적도 이번에 상당히 좋았고, 또 계속 눈여겨볼 만한 그런 그림인데, 주가 좀 올랐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면 주가가 누를 때, 그럴 때를 또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오시아 홀딩스가 그 장내 매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금요일날 금액은 꽤 커요. 뭐 태양광이 요즘에 안 좋다는 얘기 있지만 너무 그렇게 공포적으로 볼 건 아닌데, 또 중국을 규제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냥 너무 안 좋게만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 ENA가 카타르, 예, 이게 저희 집에서 쓰는 거하고 저희 이제 회사, 제가 이번에 컴퓨터 교체했거든요. 버전이 좀 안 맞나 봐요. 왜 이런 색깔이 나오죠? 아무튼 예, 뭐 보시는데 큰 문제는 없죠. 이건 제가 색깔을 이렇게 칠한 건 아닙니다. 제가 이거 집에서 한 거를 이제 여기서 틀었더니, 금요일날 이제 제가 저녁에 퇴근하고 밤에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아무튼 카타르 에틸렌 저장 시설, 이것도 상당히 좋은 거죠. 그동안 좀 수주가 조금 부족했는데 삼성전자가 또 살아나니까 약간 긍정적이지 않나 싶고, 에이징랜드도 주문형 반도체 디벡스라는 한국 반도체 설계 회사에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AI 관련 기업이에요. 또 삼성전자 아시죠? 예, 10조 원 자사주 매입하는데 1단계로 이번에 3조 원만 매입을 해서 소각시켜요. 그래서 1년 내로 10조 원까지 다 매입은 할 겁니다. 이번에 첫 번째로 그 여기 전체 주식 대비 1% 정도를 장내 매수 통해서 취득하고, 이 2014년부터 17년 동안 3년 동안 9번에 걸쳐서 자사주 매입 소각했는데 그때 주가가 128% 올랐고요. 예. 뭐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전체 주식의 총 3%를 매입을 할 거고, 배당을 2에서 3% 주거든요. 그럼 1년에 배당까지 합치면 주주들한테 돌아가는 게 5에서 6%예요.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낫죠.
그래서 충분히 그런 면에서도 매력은 있습니다. 아세아시멘트는 자기 주식 소각 결정,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결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시장 한번, 예. 오늘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예, 이렇게 좀 급등했고, 외국인은 팔았지만 그래도 요즘에 기관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주가 지수는 어쨌든 정말 오랜만에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닥도 좀 모처럼 반등했고, 근데 이렇게 빠졌어요. 정말 한심하죠. 한국 시장 망했죠. 망했어. 정말 다 미국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망가지니 누가 투자하려고 그래요. 근데 한국은 저럴 때 투자에 수익 나는 시장은 맞아요. 과거부터 안 좋을 때. 예, 참 그게 씁쓸하지만 이번에도 그런 게 재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섹터로 한번 보면 오늘은 일단 그 자동차 대표주가 현대차고, 아까 HL만도도 이제 테슬라 수혜. 그래서 오늘은 뭐 자동차 회사들이 다 좋았습니다. 그동안 이제 모비스가 제일 안 빠졌죠. 굉장히 견조했죠. 근데 오늘은 이제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 나머지 기업들이 다 일제히 폭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미국에서 그 블룸 에너지라고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회사 주가 폭등했거든요. 그래서 관련 기업들이 좀 강했고, 오늘은 2차전지도 좋았습니다. AI 관련주, 자율주행차, 뭐 퓨런티어 25% 규제 완화한다고 하니까 미국에서 난리가 났죠. 또 피팅주도 오늘 태광, 성광밴드가 일단 급등을 했고, 정유주, 의류 AI 뭐 아시겠지만 루닛이 아주 화끈하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도 좋았고, 오랜만에 손해보험도 좋았는데, 여기 이제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지분도 좀 일부 갖고 있잖아요. 아마 그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올랐고, 오늘은 또 그동안 조금 부진했던 조선주도 일부, 하나오션만 좀 빠졌고, 현대중공업이 오늘은 좀 달려갔습니다. 그 요즘에 네이버 카카오도 분위기 괜찮습니다. 조금씩 살아나고요. 네. 다만 오늘은 이제 HBM 쪽에서는 이오테크닉스가 글쎄요 왜 빠졌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예. 글쎄요 저도 모르겠어요. 전혀 나온 뉴스가 없어요. 예. 정말 글로벌 최고 기업 중에 하나인데 후공정 쪽에서 예. 뭐 이건 또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근데 오늘 HBM이 다 안 좋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오늘 하이닉스가 급락했는데 그 엔비디아 이제 발열 이슈 때문에 이게 또 만약에 늘어지면, 삼성은 해당 사항이 없죠. 뭐 엔비디아에 공급을 해도 물량이 얼마 안 되고 아직 한지 안 한지도 명확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삼성과는 별개고, 근데 하이닉스는 악재죠. 그리고 또 이렇게 HBM 후공정 관련 기업들은 또 악재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이라면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는데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뭐 테크잉도 급락, 여기 다 급락한 거 보면 엔비디아 발열 이슈 때문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근데 만약에 그것 때문이면 저는 기회가 아닌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런 것 때문에 빠지면, 오를 때 투자하는 것보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좀 빠질 때가 기회가 되겠죠. 근데 바이오는 오늘 안 좋았습니다. 예, 오늘 뭐 미국의 바이오 기업들 다 한번 두들겨 맞았고, 뭐 오늘 보면 국내에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도 오늘은 좀 빠졌어요. 지난주에 강했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일부 테마주 좀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이오랑 이제 반도체 후공정, 하이닉스나 또 HBM 관련주는 급락을 했고, 나머지 섹터는 대부분 견조했다라고, 또 삼성그룹이 오랜만에 오늘은 급등을 한 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보면 뭐 루닛, HLB, SFA, PNT 뭐 정말 다 낙폭과대예요. 낙폭과대의 반란이고요. HBM과 그 바이오 쪽은 좀 급락했다. 이렇게 좀 특징 짓겠습니다. 아무튼 한국 증시 이제 바닥 찍었고 좀 긍정적으로 봐주세요. 삼성도 어쨌든 5만 원 이제 바닥으로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당분간 시장 뭐 우리가 만족스러운 만큼의 상승은 아니지만 좀 편안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좀 쉬는 가운데 한국이 좀 오르는 그림 당분간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방송 드리고, 참고로 제가 이번 주 수요일은 그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그날은 라이브를 못 합니다. 제가 그날 3%도 아침에 안 나가고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이제 시장 함께 있기 저녁에 그 방송만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라이브 없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